아직도 고민되는 액션캠 3종, 최신 펌웨어로 그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건 좀 의외인데? IT도 패션이다.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인트로에서 보셨듯 오늘은 액션캠 비교를 해보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액션캠을 어떤 사용도로 많이 찾고 고민을 할까요? 차량 또는 바이크 거치하고 촬영하는 용도, 아니면 수중을 비롯한 스포츠 활동 기록 남기기, 이런 이유들 역시 주된 활용 목적이겠지만 요즘에는 일반적인 사용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연예인분들이 주로 하는 토크, 그리고 밖에 나돌아다니는 야외 촬영 또는 일상 브이로그 등에도 액션캠은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 역시 그동안 서핑이나 스노보드를 탈 때 주로 사용을 했던 용도였다면 최근에는 여행용으로 꼭 챙기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포켓3나 V10 이런 360 카메라도 리뷰도 하고 많이 들고 다녔지만 이 광각 극강의 손떨방으로 막 찍어도 되는 액션캠에 많은 장점을 느꼈죠. 그리고 이 두 제품 비교한 것도 있으니까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뷰를 준비하던 와중 많은 분들이 이 세 개의 제품을 비교한 영상을 올리는 것을 보고 최대한 겹치지 않게 만들어보자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일상적인 사용 목적으로 어떤 점을 고려하고 선택하면 좋을지 가장 많이 찾으시는 이 세 개의 브랜드를 비교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어떤 분들이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지 역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점 역시 이후에 말씀드려 볼게요. 돌아와서 제 기준 일반적인 활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보이는 화질, 색감, 배터리와 발열 관리, 마이크, 그리고 일상에서 느껴지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디자인과 같은 점은 사실 액션캠에서 고르는데 주된 이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가 낫다기보다 각 제품만의 디자인 특이점을 잠깐 확인해 볼게요. 먼저 고프로 13, 변하지 않은 일관된 디자인으로 액션캠을 잘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땐 고프로구나, 그냥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까보면 많이 다르지만 이미지는 그래도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디자인에서 아쉬운 건 이 디스플레이 밝기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좀 아쉽고, 또 이 전면 디스플레이 터치가 안 되는 거, 이거 아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 유일한 플립 스크린에 이걸 장점으로 많이들 보시죠. 이렇게 큰 화면으로 나를 볼 수도 있고 뭔가 직관적인 조작이 그만큼 편리해지지만, 그런데 이거 저 개인적으로는 호불호의 영역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제 기준 이렇게 열어가지고 저를 보게 된다면 부피가 더 커지고 상대방이 나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고프로나 DJI처럼 전면 작은 스크린으로 충분하고 나의 촬영 구도 정도만 보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큰 스크린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는 큰 이유가 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브이로그 카메라인 캐논 V10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삼각대와 같은 거치대를 달면 이 부피가 좀 더 커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크게 보니까 확실히 편한 건 있는데 만약 조금 내성적인 분들은 오히려 접근하는데 반대의 이유를 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이거 단점보다는 장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중요한 분들은 이것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특징을 호불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즈모 액션 5 프로, 보시다시피 이 중에는 가장 작은 사이즈를 가졌고요. 옆으로 보더라도 가장 작은 사이즈와 가장 슬림한 걸 볼 수 있죠. 플립을 열더라도 인스타360보다 더 얇습니다. 때문에 이런 가벼운 거 저한테는 좀 이점이다. 그리고 이제는 고프로가 아니더라도 브랜드적으로도 일반 분들에게 많은 각인이 된 것 같아 브랜드에 대한 만족도 역시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디스플레이도 듀얼 OLED 디스플레이로 좋은 화면을 볼 수 있고 전면 디스플레이 역시 터치가 가능하죠. 정리를 해보자면 셋 중에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가 플립 스크린으로 차이가 있고 DJI 액션 5 프로는 가장 작은 사이즈, 고프로는 고프로 이렇게만 생각하고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돌아와서 앞서 말한 일상 사용의 중요한 점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펌웨어는 이렇게 각 최신 펌웨어로 업데이트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화질은 편하게 주간 화질과 야간 화질을 생각해보면 좋은데요. 주간에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죠. 세팅은 기본으로 4K 60프레임 10비트로 두었고 에이스 프로 2만 10비트가 없기 때문에 8비트로 두고 촬영을 진행했고요. 이 점은 에이스 프로 2의 좀 아쉬운 점으로 보면 될 것 같죠. 보시면 여기서는 뒤에 말할 색감 부분, 다이나믹 레인지 차이 등으로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화질 부분만 보자면 전체적인 풍경을 담을 때는 에이스 프로 2도 괜찮아 보이는데 얼굴을 함께 찍는다면 오즈모 액션 5 프로 쪽이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더 마음에 가는 결과물을 보였던 것 같고요. 고프로도 좋게 보이긴 하지만 주간이라고 저조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차량에 있거나 건물 내부에서 찍을 때 확실히 노출이 다른 두 제품보다 안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주간 촬영 시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화이트 밸런스, 자동 노출 등 오즈모 액션 5 프로가 사용하면서 결과 만족도가 가장 좋았고요. 에이스 프로 역시 좋긴 한데 너무 밝으면 얼굴이 날아가는 게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최고 화질로도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에이스 프로 2는 8K,
고프로 썰티는 5.3K, 오즈모 액션 5 프로는 그대로 4K로 두고 촬영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런 수치적인 면에서는 에이스 프로 2, 고프로 13, 오즈모 액션 5 프로 순으로 좋다고 볼 수 있죠. 다만 결과에서는 눈으로 보이듯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준 역할이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도 에이스 프로2의 AK 정도면 일단 편집 시 크롭을 하거나 디지털 줌을 할 때 낮은 화질의 설정보다 덜 깨지게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점 물론 장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AK 촬영할 때는 30프레임까지만 지원을 해서 역동적인 상황을 촬영할 때 그럴 때는 적합하게 보이진 않고 일상 촬영, 브이로그를 할 때는 좋은 옵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AK 촬영 시 알아두셔야 될 건 이렇게 촬영에 딜레이가 있어서 확인할 때는 살짝 아쉽긴 했다. 다음, 야간 촬영입니다. 주간 촬영의 경우 화질도 그렇고 다이나믹 레인지나 여러 호불호의 영역이 있다고 보는데요. 야간 촬영은 정답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예전부터 액션캠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저조도 부분이기도 했고요. 촬영을 해보면 고프로는 일단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프로에 아쉬워하는 대표적인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비교에 있어서는 고프로는 일단 뺄게요. 에이스 프로 2, 액션 5 프로만 보자면 일단 두 제품은 퓨어 비디오와 슈퍼나이트로 각각 저조도 전용 모드가 있는데요. 이 두 제품을 저조도 모드로 두지 않고 촬영을 하게 되면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저조도 모드로 두고 촬영을 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개인적인 결과로 저조도 촬영은 오즈모 액션 5 프로가 더 좋은 촬영 결과물을 보여준다 라고 느꼈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고프로는 기본이고 액션 5 프로랑 에이스 프로 2는 저조도 모드에 넣었는데 뭔가 결과가 화질에서도 호불호가 있긴 하나 어느 정도 정답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오즈모 액션 5 프로가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보다 근소하게 그런 안정성 면에서 조금은 우위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고프로는 이 두 제품보다 한 2세대는 떨어진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 다음 색감인데요. 색감은 가장 개인적인 취향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은 고프로가 가장 대중적인 색감 그리고 예쁘다는 색감의 이미지가 있었고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사용을 해왔었는데 이 세 제품을 좀 헤비하게 많이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본인이 원하는 색감, 예뻐하는 색감이 다 다를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먼저 이 세 제품의 샘플 중 본인의 스타일의 색감 하나만 골라보실까요? 결과는 첫 번째 에이스 프로 2, 두 번째 액션 5 프로, 세 번째 고프로 13이었는데 진행 모드 4K 60프레임, 이 두 제품은 10비트, 얘는 8비트, 그리고 비트레이트 높음으로 두고 촬영을 진행했고요. 먼저 오즈모 액션 5 프로의 기본 색감 특징은 원색을 가장 쨍하게 잘 잡아주는 편이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눈으로 보는 것과 거의 흡사한 그런 설정으로 촬영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에이스 프로 2의 경우에는 하늘 부분이 더 꾸며진 느낌이죠. 다이나믹 레인지가 다른 제품들보다 기본적으로 강한 세팅이라고 느껴졌으며 이런 꾸며진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만족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프로는 보여주는 환경에 따라 화이트 밸런스가 좀 더 치우쳐지는 느낌? 붉은 곳에 있으면 좀 더 붉어지고 푸른 곳에 있으면 조금 더 파랗게 되는, 그래서 바다나 하늘 촬영이 많을 때 조금은 예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이 색감 부분에서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아마 선택하신 게 다 다르실 것 같은데 그만큼 색감은 호불호의 영역이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셋 다 로그 촬영도 가능하니까 색을 입혀서 사용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로그로 촬영할 시 에이스 프로 2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조금 더 거친 느낌이 들어서 액션캠을 상업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은 이 점도 유의하고 다가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액션 5 프로의 색이 로그로 만지기도 안정성이 좋았어요. 고프로는 로그는 좋긴 한데 이 저조도 때문에 사용 시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 배터리와 발열 관리인데요. 발열은 제가 두 번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비트레이트를 중간 또는 표준으로 한 번, 그리고 높음으로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했는데요. 중간으로 뒀을 때는 에이스 프로 2가 75분, 고프로가 81분 촬영으로 뭔가 의외의 촬영 결과였어요. 테스트를 진행했던 방의 온도는 21도로 설정했는데 저는 에이스 프로 2의 결과보다 고프로가 81분을 촬영한 게 좀 더 크게 느껴졌고요. 꺼진 것도 배터리가 5%를 남기고 발열로 꺼졌다. 그 와중에 액션 5 프로는 115분을 촬영을 했고요. 2라운드 비트레이트 높음으로 두고 촬영을 했을 때 고프로는 발열로 인해 65분 아웃이고요. 남은 배터리 잔량은 20%였습니다. 그리고 76분 에이스 프로 2 아웃이고요. 유일하게 1라운드와 세팅이 같았고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죠. 그리고 비트레이트를 높여도
왠지 전보다 더 오래가는 이제는 좀 이상할 정도인 액션 5였습니다. 결과를 보자면 이 배터리와 발열관리 부분에서는 액션 5 프로가 압도적이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쓸 때 많이 와닿는 점이긴 해요. 그런데 이런 발열은 환경에 따라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겠죠. 한여름에 사용을 하면 좀 다를 테고요. 그래도 이 셋 중에는 얘가 가장 좋다. 다음은 마이크입니다. 영상 화질만큼 중요한 게 마이크 성능이거든요. 수음이 잘 되면 보고 듣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내장 마이크 성능, 셋 다 평균적으로 듣기 좋은 내장 마이크 성능을 가졌는데, 네, 지금 이렇게 8차선 옆에 있고요. 바로 옆에 지하차도도 있어가지고 꽤 시끄러울 거예요. 고프로의 경우에는 소리가 조금 먹먹하게 들릴 때가 있으며, 네, 지금 이렇게 8차선 옆에 있고요. 바로 옆에 지하차도도 있어가지고 꽤 시끄러울 거예요. 가장 또렷하게 목소리가 잘 전달되는 것은 액션 5 프로. 네, 지금 이렇게 8차선 옆에 있고요. 바로 옆에 지하차도도 있어가지고 꽤 시끄러울 거예요. 조금은 조용해진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조금은 조용해진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두 번째로 듣기 좋았던 게 에이스 프로 2인데요. 에이스 프로의 경우에는 이렇게 윈드가드가 있어요. 이 때문에 또 바람 소리를 확실히 커팅을 해줍니다. 네, 지금은 이제 카메라를 저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이제 카메라를 저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이제 카메라를 저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 잘 들리시나요? 다만 소리가 조금 먹먹하고요. 저 개인적인 사용도로는 또렷하게 들리는 액션 5 프로가 좋게 느껴지지만 바람 부는 환경에서의 활동이 많은 분들은 에이스 프로 2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DJI는 마이크도 같이 출시를 하잖아요. 때문에 이렇게 외장 마이크를 연결하면 어떤 액션캠보다 좋은 수음이 가능합니다. 당연하긴 한데, 때문에 DJI 사용자분들은 이번에 출시한 마이크 미니 걷게 저렴하니까 하나씩 구매를 해서 얘랑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제품들도 블루투스로 연결이 가능한데, 이 DJI가 오즈모 오디오 연결 생태계라고 해서 전원만 켜면 이렇게 마이크와 바로 연결이 되고 48MHz로 고음질 수음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16MHz로 저음질 녹음이 되거든요. 이 에이스 프로 2도 외장 마이크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데 편의성은 확실히 얘가 좋아요. 얘는 그리고 단점 얘기 좀 해보자면, 먼저 오즈모 액션 5 프로, 오늘 보셨듯 거의 상위의 결과를 다 가져간 제품인데요. 액션 5 프로의 단점은 그동안 비트레이트 얘기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정해서 비트 정손율, 여기서 표준과 높음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업데이트가 된 거죠. 사실 제 사용도가 운동을 할 때도 쓰고 이렇게 일상적으로도 쓰고 이렇게 일반 분들보다는 더 많은 활동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이 비트레이트 좀 육안으로 구별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도 선택할 수 없는 건 좀 아쉬우니까 이렇게 업데이트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넣어준 거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도 말했듯 화질 부분에서는 다른 제품들 대비 더 좋게 보이기도 하고, 비트레이트는 색 보정을 하거나 아니면 움직임이 매우 많은 활동을 할 때 차이가 느껴지는데, 보통과 높음 두 설정으로 해보아도 크게 보통으로 그냥 두고 촬영을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트레이트 높음으로 두고 띄워보겠습니다. 비트레이트 낮음으로 두고 띄워보겠습니다. 비트레이트를 보통으로 두면 발열에 조금 더 이점이 있고 데이터도 조금 더 적게 들어가니까 선택할 수 있는 만큼 그때그때 원하는 옵션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프로의 경우에는 따로 단점을 말하지 않더라도 저조도 환경, 그리고 전체적인 제품 스펙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죠. 다른 제품들에 비해 좀 많이 부족하다. 인스타360S 프로 2의 경우 이 역시 큰 디스플레이나 꽤 좋은 결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로그 촬영 시의 보정 관용도가 다른 제품들보다 조금 아쉬운 점, 그리고 10비트 촬영이 안 된다는 거, 기본적인 부피가 그나마 가장 크다는 거, 그래도 이거를 작은 단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끄고 키는 게 새 제품 중 가장 오래 걸리고, 끄고 바로 킬 때도 뭔가 좀 이게 좀 불편한 느낌? 이 두 제품은 그래도 켜진 속도가 좀 빠르긴 해요. 얘가 가장 빠르긴 하고, 그리고 녹화 버튼 누르는 게 가장 뻑뻑하다. 얘들은 그래도 이렇게 잘 눌리거든요. 이게 좀 너무 뻑뻑해. 저는 일단 이거를 작은 단점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아닌 분들은 아닌 거고요.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이런 스펙적인 부분보다 구매하는 데 있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아무리 관심을 많이 받더라도 판매량이 그 정도는 아닐 텐데, 구매를 예약해서 거의 2달 만에 받았고요. 이 고객 응대하는 것도 뭔가 너무 형식적으로 말하긴 하는데, 때문에 제품 리뷰를 보면 최근 리뷰에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보이실 겁니다. 조금 더 고객들을 더 신경 써주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이런 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기다리면서 느낀 게, 나중에 물량이 풀리면 쉽게 구매가 가능하겠지만 이거 기다릴 바에 그냥 액션5 쓰는 게 무조건 이득인데 라는 생각이 조금 홧김에 좀 들었다는. 얘는 그래도 내장 메모리도 있고 AS도 좀 더 나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사실 마지막 부분 단점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견해였고 그 외적으로도 호불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야? 그리고 색감이 일단 중요하다고 보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일단 얘는 좀 아쉬울 것 같고요. 이 두 제품 중 선택하면 좋을 텐데 그냥 딱 잘라 말하면 얘가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를 봤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액션캠 이름은 고프로지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이번 고프로 13 추천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에이스 프로 2는 이 틸트 디스플레이가 가장 중요한 분들, 저는 말했듯이 이 틸트가 이렇게 전면을 보는 게 그렇게 큰 장점이라고 보진 않는데 오히려 이렇게 아래쪽을 보고 촬영하는 용도로는 확실한 장점이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전거나 아니면 바이크에 달고 촬영하는 분들 이런 거 이제 핸들에 달면은 화면이 보이니까 확인하기 좋겠죠. 또 바람이 많이 부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 애초에 윈드가드가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고요. 성능도 뭐 불편함 없이 준수하죠. 그리고 오즈모 액션 5 프로 적어도 제 사용도에서는 가장 잘 맞는 제품이었다. 마이크 연결 편하고 저조도 괜찮고 일단 배터리와 발열 관리 너무 잘 되니까 이건 확실한 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마치면서 지금 내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어떤 점이 중요하다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도 달아드릴게요. 전 텐이었습니다. Peace.